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오전 8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건설과 도로, 철도 등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사업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전 10시 30분 시작됐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국가기념일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가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1,4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국내 13개 도시 외에도 일본 도쿄를 비롯한 전 세계 9개국 21개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모관계로 묶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결심 공판이 오후 2시 열립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 반 국회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4회 라이브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죠. 광복절을 하루 앞둔 만큼 오늘 집회는 더 의미가 깊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현기 기자, 오늘로 수요 집회가 1,400번째를 맞이했다면서요? 네, 잠시 뒤 낮 12시부터 이곳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1,4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평소 수백 명이 참가했던 수요 집회와는 달리 오늘 집회에는 2,000명 이상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또 세계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을 기려 집회가 열리는데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다양한 연대 발언과 시민 자유 발언들이 예정되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집회가 열리는 거죠? 네, 오늘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수원, 부산 등 국내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일본을 포함해 9개국 21개 도시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내와 각국을 일부 집회를 현장 연결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돕는다는 취지로 각국의 연대 영상 메시지도 상영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파도타기 행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도 거리에 전시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평화나비 문화제도 열리는 등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하루 종일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집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우리 우현기 기자가 이렇게 전해주신 것처럼 벌써 수요 집회 1,400회째인데 오늘은 전 세계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한다는데 예. 이 목소리들이 좀 아베한테 전해질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전해지더라도 아베는 변화가 없겠죠. 제가 네. 볼 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의 여성이나 아니면
인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네. 상황에서 지금 일본, 대만, 영국, 호주, 필리핀 등 9개 도시 21개, 9개국 21개 도시에서 네네. 일어나고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 13개 도시에서 함께 네.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세계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기림날 기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런 압박을 하게 되면 네네. 아베나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네. 정말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들을 강하게 부각하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수요 집회 벌써 2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이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공개를 증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92년 1월 8일에 매주 수요일에 집회를 하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벌써 1,4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간의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막말과 역사 왜곡으로 이제 DHC죠. 텔레비전이 논란이 되면서 이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제 DHC 코리아 사과가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많이 다쳤잖아요. 뭔가 좀 위로는 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여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DHC 본사하고 사이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조금 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DHC 코리아에 있는 대표는 네.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이 드는 게 네네. 그 사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방송은 이어지고 있다고 네. 보시죠. 그렇죠. 막말 방송이 이어지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외국계 회사 한국과 본사의 어떤 이제 정책 구조를 보면 네네.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예. 그렇다면은 사실 약관 하나도 같이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대로 사과를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계속 막말을 이어간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이즈 마케팅 수준이 아닌가. 예. 이게 합리적인 회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 본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 채널에서 방송하는 걸 막든지 네. 아니면 그 한국의 본사가 사과하는 걸 막든지 네. 이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불협화음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무전 대표가 네. 이런 이제 본인들도 다 한국 사람이고 네. 이런 이제 방송에 대해서 본인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조상규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 5시에 DHC 코리아가 사과를 했는데 이게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DHC 일본 본사의 TV 방송이 이제 인터넷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혹시 아침에 같이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혐한 발언을 그만둔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던 방송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韓国の DHC は謝罪したんですか？謝罪しちゃった。はあはあはあ。謝罪したんですか。まあ本来は謝罪する必要ないんでしょうけどね。それは本社のグループとして全体の判断と見解としては違うんですね。あくまで韓国の現地の DHC が謝罪したと。これはあれですか、DHC の韓国の社長は危ないね、つぶりちゃんね。勝手にやっちゃってね。いやこのままこれ河野ダンマみたいなもんよ。違います？すごい例えですね、健人さん。 교수님, 예. 좀 같이 봤는데 예. 아니 한국 지사가 사과를 했더니 왜 사과를 했냐, 사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심지어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사과를 했던 고노다마와 비교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농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이해가 제가 안 볼 되네요. 때는 DHC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사라고 하잖아요. 한국 지사에서는 지금 네.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예. 실적 걱정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본인들도 그랬어요. 본인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네. 본인들은 얘기를 하겠다.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사에서 결정한 문제를 지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DHC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통이 나긴 했지만 네. 이미 3년 전에도 제1동포 우리 이제 그 한국 출신 제1동포들을 폄하하고 네. 극우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그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 어찌 보면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고요. 네. 한국 DHC 뭐 이런 지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본사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오늘 아침 방송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러게요. 네. 한국 지사가 사과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도리어 조롱하는 듯이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네. 한국 지사의 발언은 제가 볼 때 순간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지 이것이 DHC 일본 본사의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잘 가요 DHC 운동 좀 지속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물론 뭐 네.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시민들이 예, 하는 예.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C의 이런 행동은요.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국민의 감정도 봐서 아니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를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거짓말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한글을 일본에서 가르쳤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체? 그러게요. 네.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DHC는 정말 우리나라의 손줄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국 미디어에서 해당 방송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발언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韓国メディアによる DHC 関連の報道について、平素は弊社制作放送の番組をお楽しみくださり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般韓国のメディアから弊社の番組内容に対し、喧嘩的、歴史を歪曲しているなどの非難が寄せられていますが、弊社としましては番組内のニュース解説の日韓関係に関する言説は、事実に基づいたものや正当な批評であり、すべて自由な言論の範囲内と考えております。韓国のメディア各社におかれましては、弊社番組内容のどこがどう喧嘩的か、どこがどう歴史を歪曲しているのかを印象論ではなく事実を示し、具体的に指摘いただけましたら幸いです。そうした常識を超えて不買運動が展開されることは言論封殺ではないかという恐れを禁じ得ません。 변호사님, 전 뭐 오만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네. 굉장히 화가 나는데 들을수록 네. 발언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내국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내국인이 했다면 이게 네. 언론중재위원회를 간다든지 예.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네. 각종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방송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또 방송 자체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영상들은 네. 이제 국내법으로 이제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섭외사법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외교권의 문제가 돼버리지 네. 국내법으로 뭔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네. 수단이 적절치가 않은 상황이죠. 예. 네. 이렇게 또 계속 분위기가 달궈지면서 일본 불매 운동도 이어지는데 유통업계는요, 이걸 애국 마케팅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일단 모나미 볼펜이죠. 이 153 무궁화 볼펜이라는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으로 쓰고 있고요. 또 울트라 부스트 1988년 서울이라는 사진 보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애국이라는 이제 명칭 하에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균일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독립 열사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10,000원도 안 되는 8,150원 또 모 할인으로 온라인 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10 110개 상품을 또 8,550원에 팔고 있는 그런 행사까지 열리면서 애국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봤더니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좀 찝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의 아킬레스건 하면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원전 문제죠. 원전 문제인데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을 딱 지금 찝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까지 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올림픽을 앞두고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야구 대회를 지금 후쿠시마에서 열잖아요. 우리 네네. 참석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음식에 후쿠시마에서 만든 농산물들을 가지고서 재료로 음식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 내용을 보면 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이다 태평양으로. 네네. 그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 예.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네. 이거를 IAEA 총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네. 일본의 태도는 정말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태도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이렇게 그럼요. 방출시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힌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 도쿄 올림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베가 안전하게 원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어서 네. 아베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벌어질 텐데 그중에 10여 개 단체 약 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일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이 주변의 교통 통제도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있었던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머리채 잡힌 것 정도는 감내하겠다. 재판을 마친 고유정이 한 말입니다. 먼저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을 마친 고유정이 호송차에 오르려는 순간 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호송차 앞을 가로막는 시민들로 30분 넘는 대치가 이어졌지만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에선 담담하게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줌은 빠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머리채 잡힌 것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고유정은 교도소에서 잘 지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이 머리채 잡힌 것을 알고 걱정해줬다며 재소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드러낸 겁니다. 고유정 측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재판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는 거세지는 비난 여론에 결국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소신껏 변호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포기했다고 밝힌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고유정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9일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이후에도 고유정을 수차례 접견하며 사건을 다시 맡을지 고민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지금 고유정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뭐 고유정의 생각, 심리, 뭐 사실 고유정밖에 모르겠지만 방금 리포트 본 것처럼 머리카락이 한 줌 빠진 것 같다,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다고 재소자들과 같이 이 얘기로 대화를 나눴다.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이웨이, 여론과 관계없이 그냥 나의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피고인이죠. 피고인들, 피의자들의 성향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크게 네. 두 부류로 나누면 이제 범죄 사실 인정하고 네. 어쨌든 양형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네네. 이제 범죄를 인정해서 빨리 형사 재판을 마치고 수감 생활을 빨리 마치고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본인이 무죄, 결백을 주장하면서 예. 끝까지 법정에서 본인의 결백을 계속 주장해 가는 이제 성향이 있는 이제 피고인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멘탈이 좀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런 이제 또 소위 언론에 비춰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비춰지는 사건은 국민들과 사건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국민들의 비판이라든지 여론을 감내해 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변호를 해주는 변호인한테도 네. 부담이 고스란히 다 전해지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변호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형사 변호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참 이게 뭐랄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호를 해줄 수 있어? 네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법무과 때 국선 변호를 한 1000여 건 이상 해본 변호사로서 아, 예, 예. 말씀을 드리면 막 강력 사건이라든지 되게 뭐 사회 이슈화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를 하다 보면 변호사는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네네. 뭐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정말 검사하고의 법정에서 형사소송의 스킬이 부족해서 네.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걸 막아주고 네네. 고문이라든지 예. 자백 강요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께서 이제
그 사실은 형사재판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잘못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숙명인데 네. 그걸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도 상당히 같은 법조인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왜 변론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네. 여론이 좀 부담스러웠겠죠. 가족의 이유로 되기는 했지만 그 여론에 대한 부담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한 일주일 만에 사임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변호사님이 받았을 메일과 전화와 이런 것들이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수억을 주는 사건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형사 사건 중에 한 건인데 네. 다른 사건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 친인척도 아닌데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변호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께서 이제 같은 변호사로서 이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고유정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사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현재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개적으로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좀 이제 뭐 방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좀 비판론에 직면을 한 게 어떻게 이게 안타까운 진실이 있고 피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뭐 인권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제 네. 그 고유정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사실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죠. 예컨대 네네. 뭐 그 남성의 성이 너무 집착한다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변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변론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그건 예, 예. 업무니까 그걸 네.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 변호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미 사망하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까지 뭐 판사도 그걸 사실은 제지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네티즌 입장에서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변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또 고유정 입장에서 변호인 어쨌든 고유정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고유정의 주장을 대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과장되게 얘기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진실에 근거해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사회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부각이 되고 변호사 편에서 얘기하다가 너무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후폭풍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변호는 하시되 그 부분이 좀 절제된 부분으로 변호하는 게 사회적 여론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 남편 유족 측이 오늘 좀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변호사님 이게 봤더니 이제 고유정 측의 주장이 비상식적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 남편의 경동맥 흉기로 찌른 사실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성립 않는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유정이 살인죄가 아니고 뭐 과실치사 뭐 이렇게 형량 확 줄이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유족들은 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베팅에 가까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유정 해서 측에서요? 예.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해서 법정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네. 엄청나게 중한 양형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성의 정이 없죠. 네. 자백도 안 했죠. 예. 그런데 항변이라고 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비인륜적인 항변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피해자 유족들의 감정도 건드리고 있죠. 근데 그게 증거로서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변호를 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더더욱이 원래도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안 한다는 자세로 바뀐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검찰 측 주장하고 싸우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모두 부인하는 지금 상황으로 갔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예를 들면 변론의 방향은 고유정 본인이 결정하거든요. 네. 변호인이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럼 예. 변호인은 고유정의 주장을 듣고 이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유정 본인이 지금 현재
변론 방향을 다 설정을 하고 네네. 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하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싸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고유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채널A에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라이브 또 한 가지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깜짝 놀란 소식인데 한강에서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된 남성의 시신 뉴스입니다. 이제 시신 훼손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발견된 것이 사실은 이제 그 고양시 근처거든요. 고양시 네. 쪽.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시신의 일부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훼손이 이루어진 것 같고 예. 일부만 발견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살해된 시점이 뭐 이제 살해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 예, 예.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저께 오전 9시 15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이 이제 훼손된 상태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인 걸 보면 일주일 정도 아마 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건 이후에 훼손을 한 걸 보면 뭐 이거는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걸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그 시신의 부분들을 찾고 있고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이제 한 20대, 30대 정도 남성으로 추정된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 경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내용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목소리 들으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녹음했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일단 그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신이 20, 30대 남성일 것이다라는 추정만 되고 있는데 시신이 그렇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일부만 있다 보면은 사망 사인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관 할 때 네. 국선 변호 하던 사건 중에 비슷한 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약간의 정신병질이 들어간 그 범죄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소위 말해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이제 삼촌이 네. 본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아, 예. 5토막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예, 예. 낙동강에 버려진 네. 사건인데 너무 구체적 묘사는 좀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런 사건의 대부분의 있던 이제 그 원인 네. 이런 걸 살펴보면 네. 그런 어떤 이제 약간의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성격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정신 병력이 원인이 돼가지고 네. 이런 이제 범죄가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된 시신이다 이런 점에서 방금 그런 그 과거의 사례도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번 건도 뭐 조심스럽습니다 추측 자체가. 그런데 뭔가 강력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이 아무래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시신이 그렇게 훼손돼서 버려진다는 것 자체가 예. 누군가는 훼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 살인한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그걸 다시 유기하는 전 과정을 누군가가 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강력 범죄로서 정말 이 사회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왜 버리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 네. 시신을 훼손하게 되면 증거가 인멸되니까 예. 찾을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예, 예.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유류품도 사실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경찰 조사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신이 국가수에 넘겨져서 치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신분을 확인하는 네. 절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그분의 어떤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예를 들면 실종되기 전까지의 어떤 전체 이제 과정들 마지막으로 그분을 본 뭐 예를 들면 확인한 사람이라든지 CCTV 화면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종된 시점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단추는 어쨌든 신원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강 사건 알아봤는데요. 알아봤는데 오늘 오전에 네. 예, 강원 속초에서 또 사고가 있어서 저희 취재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훈 기자 현재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근로자 4명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지상에서 일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근로자 2명도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부상자들은 속초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승객이 탑승하는 일반적인 승강기가 아니라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공사용 엘리베이터였는데요.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2대 중에서 1대가 추락한 겁니다. 한편 사고가 난 현장은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던 31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30명의 인력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구조를 마친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스웨덴에 있는 한 호텔, 축구 선수 호날두가 나타나자 누군가 소리칩니다. 한 한국인 유튜버가 노쇼 논란에 대해 사과조차 없는 호날두에게 직접 따지러 간 겁니다. 호날두 듣고도 못 들은 척 질문을 적은 종이까지 보여주지만 끝내 외면합니다. 이 유튜버는 호날두 경기가 보고 싶으면 비행기 티켓 값을 주겠다고 말한 사리 감독까지 찾아가 티켓 값을 달라는 종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팬들의 인내심,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네요. 한 남성이 장부를 확인하다 말고 갑자기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인도 남부 첸나이 인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인데 창고에 남아있는 술 재고가 장부 상황과 달라 화가 난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저녁마다 사장이 술을 마시고 상습 폭행했다며 몰래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남긴 겁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측은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서비스 태도에 문제가 있어 꾸짖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로든 폭행은 안 됩니다. 죄수들이 구치소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최대 수감시설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껌통에 숨긴 담배를 누군가로부터 들여와 나눠 피웠습니다. 그 껌통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몰래 거래가 된 건데요. 접견 변호사들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정 부분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죠. 부인하고 있고 자백하는 사유도 있고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구치소 측은 물증을 찾지 못한 채 한 달 넘는 조사에도 반입 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투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오달수 씨가 독립영화로 복귀합니다. 올 초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과 혐의 없음을 확인받은 건데요. 오 씨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쌍둥이 임신 중이라는 가짜 진단서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예정일이 9개월이 지나도록 출산하거나 유산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불법 청약한 70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 속의 태극기 기념 우표 16종, 총 112만 장이 오늘 발행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1941년 미국으로 가는 신부에게 건넨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등동문화재 태극기 20개 중 16개가 담겼습니다. 오늘부터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됩니다.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당첨받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거래가 7억 5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오릅니다. 세율 변동 구간 직전에 거래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샤워가 가능하고 가려움과 냄새가 적은 그물망 형태의 깁스에도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됩니다. 실손 보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경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뛰고 있습니다. 어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돌반지 30만 원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전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많이들 그 돌반지 같은 걸로 얘기하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3.75g짜리 한 돈짜리 돌반지가
오늘은 좀 얼마 정도 지금 하는 거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22만 원, 23만 원대 거래가 됐었는데요. 네네. 오늘 기준으로는 27만 7천 원 하고 상당히 올랐네요. 예, 곧 30만 원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물용으로 살 때 그 가격으로 샀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 금값이 도대체 그럼 얼마나 오른 건가요? 2011년 9월 고점이 네. 그람당 기준가가 6만 7천 원이었습니다. 네네. 이때는 돈당 판매가가 거의 30만 원에 육박을 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람당 기준가가 6만 원을 넘어섰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거래되는 돈당 그 가격이 거의 28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봤을 때 그 작년 8월이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람당 4만 3천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6만 원이니까 기준가 비교만 하더라도 1만 7천 원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 8월에 1kg을 구입하셨다 그러면 네. 지금 되팔면 1,000만 원 넘는 차익 실현도 가능할 수 있죠. 예. 금값이 오른다는 게 결과적으로 금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제정세 불안 요인 중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그런 점 때문이군요. 실제로 그러면 금을 사겠다고 거래소를 찾아오는 분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았던 때가 그람당 기준가가 4만 3천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서 8, 9월 달에 집중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이상 현상인 게 연초에 4만 6천 원으로 시작했던 기준가가 네. 어제 뭐 6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계속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부터 8월까지 계속 판매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금값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되팔고자 하시는 분들도 덩달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잠시 금값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잠시 좀 전해드리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죠. 세월호 보고 조작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형은 면한 셈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럼 금값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무님, 사실 어떤 투자든 하고 나면 뭐 들썩들썩 하니까 후회하기 마련이긴 한데 이제 금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2년 안에 뭐 30% 더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나요?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요. 요즘처럼 그 세계 정세의 불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생이 됐던 적이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가령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중동의 어떤 긴장, 브렉시트, 홍콩 시위, 네. 일본의 수출 규제, 그다음에 계속 그 통화정책 완화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될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인될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세계금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정된 그 매장량입니다. 네네. 보통 약 한 5만 5천 톤, 재생되는 것까지 하면 7만 7천 톤으로 보는데 네네. 2016년도에 전 세계 금 사용량은 약 한 2,500톤, 2017년도는 3,800톤, 작년 같은 경우는 4,300톤이었거든요. 네네. 해가 바뀔수록 전 세계 금 사용량은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또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네. 같은 경우는 651.5톤으로 해서 1967년 이후로 최대량을 매입을 했다라고 네. 해요. 근데 올해 1사분기나 2사분기 145.5톤, 188톤을 또 그 매입을 했기 때문에 네네. 금의 어떤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전무님 골드바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골드바가 실제 지금 오늘 시세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아침에 제가 6,700만 원대를 보고 왔고요. 6,700만 약간 변동이 있으면 6,800만 원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골드바도 이렇게 사고 파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선호 추세가 네. 현금 영수증을 또 발행을 받습니다. 네, 네. 연말정산 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좌 이체를 통한 그 거래를 또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네. 금값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버바라고 해야 될까요? 실버바도 갖고 나오셨는데 보통 금값이 오르면 또 은값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 시세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실버는 지금 현재 86만 원 합니다. 1kg에. 네네. 그런데 이제 실버가 요즘 또 각광받는 게 작년 상반기 때 1톤 판매가 됐었는데 네네. 올해 상반기 때는 17.9톤이 나갔습니다. 예. 금과 실버의 원래 갭 차이는 15분의 1 차이였는데 네. 지금 83분의 1이라고 해요. 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차이가 좀 크군요. 네네. 근데 이런 실물을 이제 직접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집에 두기도 참 무섭고 들고 다니기는 더더욱 좀 이렇게 겁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금을 통해서 직접 뭐 투자하는 금융상품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물 투자가 있고 골드뱅킹, 금펀드, KRX 금시장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네. 실물 네네. 투자는 이제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거, 금융종합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장점인 반면에 네. 도난 분실 우려나 부가세 10%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네. 금펀드나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반면에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금융종합 소득세가 이제 붙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KRX 금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하듯이 네. 거래가 할 수 있고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점. 다만 실물을 인출할 때 부가세 10%가 또 존재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정세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사실 금에만 또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뭐 달러, 현금, 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비중을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의 한 10% 정도를 10%요? 예, 골드 50, 실버 30, 플래티늄 100금에 20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상대적으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플래티늄입니다. 아, 예, 이제 어떤 경기가 살아나면 그 상승할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버, 예, 다음이 이제 골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거 살 때 이런 안전자산, 뭐 골든, 금, 은, 뭐 플래티넘 이런 거 살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의 한국금거래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판매처에 직접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 예. 판매 채널은 다양합니다. 홈쇼핑, 백화점, 뭐 대형마트, KRX 금시장, 네. 금융권, 네. 저희 가맹점 등이 있는데요. 예. 그 혜택을 어떤 것을 받느냐를 먼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있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카드 결제,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금융권은 재매입 시까지 그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특성이 있고 네. 또 개인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네. KRX 금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거래하듯이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또 장점이 되겠고요. 가맹점은 이제 또 다양한 또 혜택이 네. 또 따로 있죠. 네, 전문님께서 이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송 전문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뉴스룸입니다. 범죄인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해지면서 이번엔 의료진들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은 어제 최소 13개 병원 약 500명의 의료진이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집단 농성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에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여성에 연대하는 표시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 국제공항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시위대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법 집회와 경찰관 폭행, 무기 소지 등입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방해하고 경찰 곤봉을 낚아채는 등 경찰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어젯밤 시위대가 사복 차림의 경찰로 의심되는 한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철폐 요구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그제부터 공항에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간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중국 멤버인 레이가 삼성전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레이의 기획사는 레이가 모델로 활동하는 삼성전자 공식 글로벌 사이트에 국가와 지역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단체나 조직은 거절한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레이는 홍콩을 국가로 표시한 의류 브랜드 켈빈 클라인 모델로 활동해 비난을 받자 본인이 모델로 활동하는 모든 상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 삼성과의 계약 파기를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곳 독립공원에서는 나랏꽃 무궁화가 만발했습니다. 날은 덥지만 자주 독립의 의미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이곳 공원에서 무궁화도 눈으로 즐기고 또 역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 속에 오늘도 푹푹 찌는 오후가 되겠는데요.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긴 하지만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서울 35도, 홍천은 36도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태풍 크로사는 내일 새벽 규슈 인근에 상륙한 뒤 저녁에 동해로 진출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태풍 진로와 가까운 남해 동부와 동해상, 그리고 일부 부산과 경남 해안 지역까지도 태풍의 영향을 바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강풍과 함께 많게는 250mm가 넘는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동해안부터 시작되겠고 밤에는 영남과 제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과 열대야 모두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직장인이여 웰컴. 머신러닝으로 빠른 대출, 딱 맞는 한도. 직장인의 요구에 우대 시스템으로 답하다. 웰컴 저축은행.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슈퍼바 부스트. 물질과 물질이 아닌 생각과 생각을 섞다. 생각의 연결, 생각의 반응, 생각의 화학. 새로움은 그렇게 태어나니까. 생각을 화학하다. 미래로 나아간다. 롯데케미칼. 수요일 뉴스의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